지금 당장 멈춰서 들어보세요. 오늘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 하나만 틀려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들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모르는 숨겨진 추가 혜택까지 공개합니다. 몇 분 후면 여러분은 소비 쿠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신청 시작은 7월 21일이고요. 이의 신청 마감은 9월 12일입니다. 이 9월 12일 이후로는 아무리 억울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은 이렇습니다. 일반 국민은 1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18만 원, 차상 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하면 추가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9월에 아기를 낳을 예정인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이의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도 대리 신청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소비 쿠폰을 받은 상태에서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서 세대주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소비 쿠폰 잔액을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지급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위임장 작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서 구비 서류도 간소화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요양병원 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군인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 사랑카드로 지급받으면 전국 군마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대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세 번째,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군인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겁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 복무 확인서 사진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현역 복무 확인서는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6월 18일 이후 이사해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도 신청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추가 지원입니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했다면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차액인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은 후라면 사용지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대상자도 30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월 18일 당시에는 취약계층이 아니었지만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새롭게 취약계층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통해 해당 자격별 소비 쿠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세대 내 성인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 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불가능한 매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는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모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조금 복잡합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지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사용 가능합니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고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그런데 사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에서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대기업 전자제품이나 골드바 같은 고가제품 구매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키오스크나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없나요?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대부분 결제 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달앱도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달기사를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택시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 택시는 택시 면허 등록 증상 차고지가 소비 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 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사용 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은 선불 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이고 9월 12일이 이의 신청 마감입니다. 신생아도 출생신고 후 이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지역 이사 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사용 불가하지만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군인분들은 특별 혜택이 있고 취약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모두 소비 쿠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